영상식 키니까 바로 경련제 쏴요. 경련제는 안 쐈었어요 여태. 네. 와, 지금 제가 저기 편의점을 갔다 왔어요. 편의점을 갔다 와가지고 김치가 그래서 확인을 하고 봉다리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손 한번 닦고 와가지고 이제 어? 저기 뭐 신발 하나 샀기 있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품제를 쏘는 거예요. 하품제를, 이 정신건강 복지센터 외부 치료기 하품제를 쏘는 거예요. 머리통도 한 방 쏘네요. 하품제를 쏘니까 하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구토제를 한번 싹 쏘는 거예요. 예? 눈물인 것처럼. 예? 그래서 쏘니까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이제 눈에다가 살인가스를 한번 쏘는 거예요. 눈물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에다 계속 구토제를 때려붓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예? 참 미친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은. 얼굴에다 또 경련제하고 구토제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찍으려고 영상을 딱 키니까는 경련제를 탁 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더 쏘고. 얼굴에다 경련제 쏴서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또 구토제 쏘고 있어요. 덕에다가. 아, 미친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화학무기 테러 새끼들. 이런 식으로. 예? 화학무기는 환경적 요인 테러, 심리적 요인 테러, 예? 질병적 요인 테러, 세 가지로 나눠서 쏘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질병적 요인 테러, 화학무기 테러는 이 외부 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의 핸드폰, 차량, 가방에 숨겨놓고 독가스, 화학무기 쏘고 있어요. 예? 눈에다 계속 쏴요. 얼굴 전체에다 쏘고요.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라고 우리 중학교 때 모두 배웠죠. 독가스, 가스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쏘는 건데 얼굴에다가, 온몸에다가 국민들에게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보호복지과 코드를 전 국민을 매겨놓고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고.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학무기로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자살시키고 사료가는 비밀 방역이에요. 여러분들 자살 방지 운동 긴급된 팀들 이제 7년간 이걸 하셔가지고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쏘는데,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 테러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인 것처럼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치료와 보호라고 그러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 어우, 목에다 딱 눈에다 쏘고. 환경적 요인 테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뭐 김치라든가,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제 잘 때 씻고 일어나서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예. 편의점 한번 갔다 오고 밥 한번 먹고, 그게 다른 뭐 나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씻었어요. 세수는 안 했어요. 손만 아까 닦았어요. 이럴 때 이 세균인 것처럼 구토제를 쏘는 거예요. 살인가스, 세균을 표방한 살인가스, 화학무기 살인가스하고 구토제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자신들은 이제 씻으라고, 이런 명분으로 이제 건강을 위한다라는 말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씻으면은, 쓸데없이 계속 씻으면은 또 결벽증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또 화학무기 써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테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환경적 요인 테러, 심리적 요인 테러, 질병적 요인 테러, 세 가지로 화학무기를 이들이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쏘기 시작하면은 누구든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경제약이지, 화학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뭐 쓰레기통, 방 청소를 안 했거나, 이불을 뭐 너무 늦게 갈거나, 일을 할 때, 우리 노가다 저 같은 경우는 용접 일을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뭐 이렇게 쇠도 만지고 뭐 쇳가루도 날리고 그러잖아요. 용접하고 그러면은 눈에다 쏘는 거예요. 용접 이 불 때문에 눈 아픈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이 용접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 눈이 아플 정도로, 눈에 데미지가 갈 정도로 이 불빛을 볼 일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그런데도
어? 용접일을 한다는 이유로 눈에다가 계속 화학무기태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다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용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다 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화학무기,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화학무기 환경적 요인 테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리적 요인 테러.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뭐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하고 얼굴에 닿아요.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툼이라는 거는 어떠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펜타닐 써요. 마비제를.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거나 같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의견을 서로 좁히기 위해서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폭력으로 번진다 이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 일이죠. 그것까지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가족이랑도, 부모가 자식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야 너 빨리 저거 좀 치워, 너 숙제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심리적 요인 테러라고 그래가지고 마비제를 써요. 위브다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 테러라고 그래가지고 심리 치료라고. 그러면 막 극도의 흥분 분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우 발가락에다 쏴요? 이렇게 야비해요. 얼굴에다 쏜다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얼굴 문질르니까 발가락 사이에다 엄지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다 쫙 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주 나치 새끼들이에요. 사이코패스 새끼들. 그렇게 대화할 때 단순한 그런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하는 중에서도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정에서도 수많은 이 논쟁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듯이 단순한 이런 대화에서도 심리치료라고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벌써 작년에 모두 전 국민을 코드를 매겨놓고, 지금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의료인들, 뭐 정치인들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아프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질병적으로 아픈 거 대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화학무기 테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단순한 대화에서도 심리치료라고, 야 너 학교 갔다 왔으면 빨리 숙제해 이러면은 펜타닐 쏘는 거야. 흥분 분노제. 아우 팔뚝이 너무 어려워. 얼굴에다 쏘고. 그러면은 이게 신경작용제 마약이잖아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신경작용제 이 종류가 국민들에게 독가스 형태로 쏘는 게 수십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펜타닐인데 제가 펜타닐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조금만 그런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얘기할 때, 너 갔다 왔어? 씻어, 밥 먹고 빨리 숙제, 이런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그런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사이코패스 새끼들은 치료라고 펜타를 때려붓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뿐만이 아니라 자식한테까지. 자식들은 그게 또 엄마 잔소리니까 귀찮잖아요. 그런다라고 거기다 걔한테는 막 청산가리 이런 거 때려붓는 거예요. 그 심리에 따라서 흥분할 때는 이 국민들이 이 대상자가
언성이 올라가거나 흥분할 때는 흥분 분노제인 펜타닐을 쏘고요. 응? 반대로 그 아들이 뭐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다 그러면은 아유 엄마도 잔소리하네. 아우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청산가리를 쏘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맞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져요. 이게 살충제 독약이라. 예?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인제 아들이 반대로 같이 엄마한테 "아이 알았어. 뭐 잔소리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그런 성향의 아들한테는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같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러한 그냥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이 펜타닐 때문에 흥분 분노가 되는 걸 신경작용제 때문에 흥분 분노가 되는 걸 모르고 엄마는 자식 때문에 흥분 분노가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물을 쏘니까 극도 흥분시키는 히로뽕보다 500배가 강한 화학무기 펜타닐을 쏴버리니까 마약.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살방지원들 집에 이제 차량에 이거 치료제라고 숨겨놓은 거 그걸로 여러분들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독가스니까. 신경적이죠. 화학무기니까. 그러면은 이 극도의 흥분 분노가 되는데 펜타닐 맞으면 그게 자신의 감정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그 상황만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엄마의 대화. 쪼끔만 또 언성이 올라가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세게 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수개월 수 어? 수일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그래서 24시간 쏴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인들이 밤낮 교대를 하면서 감시하고 화학물 쏘고 치료하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러면은 이게 24시간 당하고 며칠 몇 개월 당하고 1년이 넘어가고 그러면요.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드를 점점 매기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하다. 치료해야 된다. 우울해서 그렇다. 치료해야 된다. 코드를 신경이 예민하다, 우울하다 그러면서 코드를 하나씩 올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펜타닐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이 신경작용제 마약은 더군다나 이 펜타닐은 시로폰보다 5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이것을 맞으면은 피부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바로 한 2, 3초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약 주사를 하거나 마약을 먹은 것 같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요. 이게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불산이 베이스인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약을 치료받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라는 건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숨겨놨어요. 그게 왜 외부 치료기냐? 불산이 피부에 닿으면은 그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베이스인 불산에 펜타닐을 섞어서 쏴서 피부에 닿는 순간 수증기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가스라고 그러죠. 닿는 순간 2, 3초 만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 불산에 섞은 신경작용제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코드를 올려서 점점 세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가족 살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이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신경작용제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꾸미고. 국민 80%가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전 국민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해서 최소 우울증 코드가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코드까지 매겨가지고 망상병 환자다.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른다.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재산을 받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비밀 방역.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코드를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화학무기 펜타닐 테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칼부림 사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외부 치료라는 펜타닐 수십 가지 화학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펜타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화학 무기의 신경작용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나치와 731이 만든 거예요. 이 방역에 쓰려고. 나치 731도 방역부대였어요. 예? 전염병. 그걸 미국이 사들여가지고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치하고 731 화학 무기 전부 사들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미국이 사들여서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가. 이것을 심리적 테러라고 해요. 화학무기의 심리적 테러. 그 다음 세 번째, 질병적 요인 테러. 첫 번째가 환경적 요인 테러, 두 번째가 심리적 요인 테러, 세 번째가 질병적 요인 테러. 요 세 가지를 테러하면서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는 구라로 국민들을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유로 치료와 보호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쏘기 시작하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요. 세 번째 질병적 요인 테러는 요즘 국민들 전부 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희귀병, 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을 치료라고 이들이 외부에다가 소형화된 MRI 장비하고 생각까지도 있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 장비하고 제가 그 자료 정부 자료를 전부 그 장비 자료를 전부 저희 정반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질병적 요인 테러, 심리적 요인 테러, 환경적 요인 테러, 화학무기 테러도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예? 저는 공식적인 자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은 단 하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숨과 달려있는 전 세계인들의 목숨과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관절염으로 100이라고 치면은 이제 제일 아픈 게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삐끗해 가지고 발목을 접질렀다 그러면 한 뭐 2-30%의 고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다가 30%에서 50% 이상의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외부 치료기 근육통제, 관절염제, 호흡곤란제, 설사제, 복통제, 기침제, 딸꾹질제, 트름제, 추위제, 더위제,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화학무기 수포제로 가렵고 따갑게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 수포제, 암을 일으키는 화학무기 포스캔, 이런 걸로 이게 지금 수십여 가지 이 신경작용제가 외부 치료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에게 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절염에 걸렸다. 그럼 방역이라고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관절염제를 몇 배 더 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 전부 저기 뭐 보험공단에 들어가고 보험공단에도 그 치료라고 지들이 국민들한테 화학무기 쏴서 아프게 만들고 죽이면서 지들이 치료한다고 돈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그걸 말을 못해야 됩니까? 전 세계인들 전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살과 범죄로 위장돼서 전부 죽어갖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돼요? 내가 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처럼 방사병이고 사이코패스예요. 관절염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염증제 뭐 여러분들이 요즘 염증 질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귀에 조금 염증 질환이 있다 없어도 쏴요. 애들이 코드가 올라가 있다면 질병 코드가 올라가 있다면 국민들이 눈에다가 눈 안 보이게 쏘고 왜 제가 눈에다 쏘는 거예요. 저는 앞서 계속 요즘 말씀드리다시피 건강검진 20일 전에 받았는데요. 염증 질환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심혈관 계통 그 피검사한 내용이 건강검진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52살인데 이 혈관계 이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염증 질환이 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 증상도 없고 단 하나의 질병도 없고 그리고 염증 질환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눈 용접한다는 이유로 눈 안 좋은 것처럼 눈에다 갖다 쏘고, 구토제는 신경계 증상, 미주 신경계 손상이라고 그래요. 구토하는 증상은 그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토제를 쏘고, 예? 이 질환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증상 다 머리통에다 계속 써요. 펜타닐 살인캐서. 우울증도, 조현병은 제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난입했을 때 9시 뉴스에서 발표했어요. 박정희 씨 조현병 아니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서 조현병으로 몰아갔는데, 언론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 이 사람은 조현병이 아니다. 그거 제가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다 그거 자료 올렸잖아요. 그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기 위해서 이들이 이걸 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두 번 난입했어요. 이거 뭐 경찰도 다 안 패고, 긴급대응팀이라고, 언론사도 뭐 이거 시민들을 전부 정신질환이라고 막아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도 못하게 만들지.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의원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전부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화 조차 못하게 만들지. 어디 가서 호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언론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경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의사당을 어쩔 수 없이 난입할 수밖에 없었어. 펜타닐 사요, 마비제. 입에다 굳어지게 머리하고 지금 여기다가 계속 쏘고 있고 입에다 탁 쏘는 거예요. 말하지, 손도 다 잡혔고요. 펜타닐로 살인캐스하고. 그래서 언론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국회의사당은 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사 가도 뭐 다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 언론사에는 독립 언론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누가 어떤 기관이 뭐라고 거짓말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뭐 취재하지 말라고 해도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독립 언론사라. 그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했죠. 그래서 제 뉴스가 그것이 9시 뉴스, 8시 뉴스 전부 나왔었거든요. 이주아 앵커 뉴스에도 나오고. 배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 보면은 조현병으로 알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부 코드 매겨가지고 미리 연락을 했죠. 조현병이라고, 조현병 환자라고. 조현병 거기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비상 사회 안전을 위한다고 전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자로 전화로 전부 알려주잖아요. 코드 알려주고, 얼굴 알려주고, 어디 아픈 정신질환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들을 전부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범으로 주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죠. 그래서 저는 제 정반시 홈페이지도 있지만 7년 전에 이거 당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이전에 구제역과 AR을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서 대통령 상을 받았었어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바이러스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한 장비를 만들어서 구제효과 AI를 100% 막을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타운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거기도 대통령 상도 받고 특허도 받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바이러스 치료제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지고, 조현병 환자로 몰면 언제 자택에를 갈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하면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굳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 치료제를 무목지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몰아간 거고, 그 여의도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발표한 거예요. 뉴스에. 조현병 아니더라, 확인해 보니까.
그랬고, 예? 그때 인제 저를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겨서 저 영상 그 판도라의 상자 TV라고 제가 6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 여러분들이 모두 봐주셨죠. 천여 편 이상의 영상으로 제가 매일매일 당하는 일을,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당하는 일을 뭐에 당하는지 모르시니까 알렸죠. 응? 아우 얼굴 다 겹습니다. 아우 기억상실까지 써요. 아우 눈에다 얼굴에다 손이 다 젖었어요. 아우 말 이거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기억 상실죄를 쏴요 지금. 기억 상실죄. 온 손에다가 얼굴에다가 닦으면 또 쏘고 닦으면 또 쏘고 그래요. 응? 얼굴 닦았는데 방금 얼굴 또 쏴요. 발에 쏴요. 손하고 얼굴을 닦으니까 발을 적셔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사이코 새끼들. 아 미친 나치 새끼들. 아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게 조현병 아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나서 제가 20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거기서 전부 이제 검사가 나온 결과가 모든 질환 없음. 예. 항목이 쫙 있잖아요. 아무 질환도 없어요. 뭐 고혈압 당뇨도 없고, 뭐 염증 증상도 없고, 예? 뭐 희귀병이나 뭐 암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예? 코로나 양성 무증상도 없고, 예? 신경계 증상도 없고 그 다음에 혈관 나이는 44살.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은 염증이 원인이라 염증이 몸에서 염증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혈관 나이가 44살이라는 건, 제가 52인데 44살이라는 건 염증 수치가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무증상,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무증상이라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등. 그런데 저는 그런 질환도 없을 뿐더러 염증 수치도 전혀 없기 때문에 혈관 나이가 44살인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 증상도 없고, 우울증 검사도 제로. 단계가 있잖아요. 제로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 그 결과서에 보면은 우울증 증상은 제로인데 대상자로 돼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테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꼬들매기 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영상 키기만 하면 경련제 쏘고, 이 얼굴에다가 마비되게 버벅대게 말 더듬게 만들기 위해서 펜탄을 직접 막 때려 붓는 거예요. 이 화학무기를. 손으로 문질렀다고 또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 테러죠. 손으로 문질렀다고. 질병은 없으니까. 손에 무슨 오물이, 지금 손 닦은 손이에요. 물로 방금 나갔다 들어와서 여기 김치 만졌다고 제가 만져가지고 그 김치 봉다리 만졌는데 젖었잖아요. 그래도 화장실 옆이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냥 휴지로 닦고 말든가 말아요. 옷에서 문질러든가. 그런데 밖에 있었으니까는 제가 그냥 손 한번 닦고 들어왔어요. 김치 국물이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 손으로 이제 얼굴 만졌다고 경련제하고 구토제 때려 붙는 거예요. 그것도 만질 일이 없는데 눈에다가 하품제로 쏘더라고. 그래서 하품제 쏘니까 하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눈에다가 눈물인 것처럼 살인가스를 쏘더니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구토질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야비해요 이 새끼들이. 요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 테러.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나 이런 거 아픈 거,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감기가 왔다, 독감이 왔다 그러면 폐에다 염증제 써요 애들이. 그럼 가래 막 이만한 거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화학무기만 쏘는 게 아니라 생화학무기라고 그러죠. 바이러스도 테러해요 국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환자들 씻긴 물을, 바이러스 환자들 씻긴 물을 거기다가 향수를 섞어가지고 이 화학무 전부 화학무기니까 화학제니까 향내 나는 요거 화학
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섞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려요. 저거 테러를 받아서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모든 걸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박지원 씨는 이걸 다 아느냐?" 제가 다 당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피해자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응? 응? 과거에는 제가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응?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현병 코드로 이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제 우울증 코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거될 거예요. 왜?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법이니까. 이게 의료인들이라 이것을 악법이죠. 잘못된 법인데, 잘못된 법이라도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응? 이게 잘못된 법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그 법을, 관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은 법을 알 권리, 참여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법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정부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전문가들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법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참여권 바꿔라. 그게 알 권리, 참여권이에요. 응?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악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걸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인들하고 의료인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게 더 나쁜 일이지만, 예? 예? 국민들이 그거를 알고서 제대로 알고, 비밀로 하란다고 비밀로 하면 안 되잖아. 중학교 때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전체주의다. 나치나 공산당들이 하든,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을, 빼앗는, 죽이고 빼앗는, 전체주의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비밀로 하니까 서로 이 법을 말도 못하고, 알아도 말 못하고, 서로 말을 못하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정신건복시스템에서 무슨 법으로 무슨 학술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지. 그래서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그리고 알아도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라고 가르친 거예요. 머리통이 너무 막.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건강 검진 결과에서도 이제 우울증 증상도 없는데 우울증 대상자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심사 중지 요청을 냈거든요.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이제 저는 중지가 됩니다. 이게 악법도 법이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법까지도 다 찾아낸 거예요. 이걸 재심사 중지 요청할 수 있는 법까지도.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건강검,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 질환도 없다. 몸에 이들이 막 구토제, 막 요통제, 막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 질환이 없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호소를 드려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장비가 MRI 장비도 소형화해서 외부에 다 설치를 해놨고,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혈관 질환이나, 여러분들 눈동자나 코, 손가락 움직임까지 어디로 이동하는 것까지 이들이 정확히 알고 있고,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BCI 장비로, 뇌 인터페이스, 생각을 읽는 장비로. 그래서 병원이 사용하는 장비를 소형화해가지고 이들이 외부에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흡, 맥박, 혈류량, 염증 수치까지 정확히 알아요. 애들이 어디 아픈 것까지. 그래서 정신건복, 그리고 당연히 24시간 정신질환 치료를 한다라고 24시간 원격 의료법으로 핸드폰이며 컴퓨터며 그런 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아무 질환이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조현병 코드를 매겨놓고 제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그 짓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어요. 치료제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왜? 우울증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악법도 법이라고 이들이 법을 지켜야만 해요. 예? 건강검진으로 그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멈출 수밖에 없어요. 예? 이들이 도둑놈 살인자보다 더 악랄한 짓들을 하지만 그래도 꼴의 의료인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지금 전 국민이 육체적으로 안 아픈 국민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역이라고 질병 환자들을 무증상으로 코로나 무증상 환자로 등록을 해놓고 방역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치료제 뺏기 위해서 이 테러를 당하기 시작했죠. 정발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쳐보시면은 그 원구가 저에게 벌어진 상황을 원군의 가족이 이걸 알려가지고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짜고서 날 죽이고 이걸 빼앗기 위해서 이 짓을 시작했다라고 그것을 자신이 증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듯 휴대폰 코드를 갑자기 매겨가지고 이걸 빼앗기 위해서 저한테 코드를 매겨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짓도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예? 테러범으로 규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도 이제 그것도 증상이 없다라고 국가 공인기관에서 검사가 된 거라 이것도 이제 이들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건강검진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 건강검진하는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표본 조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건강검진이 나와버리면 이들이 외부치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일정 기간은 이것이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거기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식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제 코드 매겨보려고 우울증 정신질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발악하는데 저한테는 소용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 증상이 없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요즘 이 자살방지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우리도 당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근데 제 영상을 봐주신 피해자분들이 다 아시죠? 수년간 제가 얘기한 얘기는 영상으로 모두 맞았고 모두 국민들을 세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살아야 되지만 저는 언제 죽을지 몰랐던 그 상황.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들 테러 때문에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 때문에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사람 몇 명이라도 살리지 않은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만들었고 이것도 전부 공부해가지고 하나는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정환 씨 영상 그동안 봐왔는데 박정환 씨 말이 다 맞다. 예? 너무 고맙다. 예? 이런 일 해줘서 전국의 경찰들도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자살방지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수년간 해왔어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은 전부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서 자살방지원이고 긴급대응팀이고 의료인들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아까 국민의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 참여권을 이용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만이 전 국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고 경찰들이고
박정환 씨 우린 박정환 씨 편이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환 씨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 왜? 국가가 법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를 막으려면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라고 그러고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해 왔는데 결국에는 자신들 동료들도 직장에서 다 자살하고 죽고 잘리고 나머지 있는 자신들마저도 다 이 화학무기태를 받고 있다. 심리치료 외부 치료라고 다 코드가 매겨져서. 그러니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도 다 살처분 대상자다. 시간차로. 그러니 박정환 씨만이 그 시민단체만이 우리가 전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정환 씨 이거 끝까지 해달라. 시민들하고 같이 피해자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전국의 경찰들이 저를 다 한다라고. 이 커뮤니티로, 경찰 커뮤니티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알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라고 정신건복지센터에서 계속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소문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언론사도 제가 찾아가서 다 캠페인 했죠. 언론사에서 이거 그 기자들이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라고. 아저씨 말이 맞다고. 화학무기 맞다고. 우울증 환자들 죽이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 환자들 죽이는 거 맞다고. 살처분 하는 거 맞다고. 이래 왔던 거예요. 다 제 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21세기에 그게 보편적 가치고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아니 코로나로 감염 무증상 양성으로 감염돼서 아프고 질병이 오거나 아프면 그러면 국가와 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야지. 그걸 정신질환자로 신경장애인자로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면 화학무기하고 나치즘으로 괴롭히고 죽이고 테러범으로 주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망상 소리 나고 앉았고 자살과 범죄를 죽이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요.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죽여야 자신들이 테러범으로 규제해서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건. 그런데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게 사이코패스 망상이지 뭡니까? 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저희 편이에요. 법안을 바꿔야 된다라는. 안 그러면 자신들도 죽으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영상의 초기에 말씀드린 거는 심리적 요인 테러, 환경적 요인 테러, 질병적 요인 테러로 이들이 치료와 보호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기 시작하면은 단 1초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시켜서 자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사고 일으키게 해서 죽여서 아유 정신질환자가 사고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지 못해서 아유 안타깝습니다. 이 질환들 떠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지 뭐예요.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질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그것을 내 몸이니까 내가 알고 정신건복지센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던 거죠. 의료인들 아닙니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만드는 저기 살인자 강도보다도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법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이 진단서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질병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유는 저 치료제 때문이에요. 지금 안 아픈 국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라든가 신경계 증상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게 다 신경계 증상이거든요. 구토나 경련이나 이런 것도 신경계 증상이지만 그런 거 염증으로 발생되는 증상이 단 하나도 몸에 없다라는 건 염증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양성 무증상 감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감염이 되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저 치유제가 치료도 코로나 양성 무증상도 치료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눈에도 확 쏴요. 국민들이 가진 모든 질환, 질환도 치유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테러 받아가지고 이거 피해자들이 계속 물어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음? 왜? 국민들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병도 다 치료가 되고요. 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식이병 다 치료됩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 모든 제가 자료는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자료만, 공식적으로 언론, 법, 예? 제 질병조차도, 조현병 아니더라고 언론사에서 발표했고, 예? 지금 우중조차도 아니라는 거 국가검증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예? 전부 검증된 내용만 저는 말씀드리지 제 생각을 단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치유제는 모든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식이병, 암까지도 전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그게 이제 무증상이죠. 그리고 바이러스로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증상, 후유증이 무증상이에요. 후유증이기도 하고, 양성 반응이 안 일어나도 일어나는 질병이 코로나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나치들이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나치즘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양성 환자를 말하는 거고, 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무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양성 무증상자를 질병 환자까지 모두 제거를 하는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병이 없어요. 이 코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G코드를 매겨서 질병 코드를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화학테러하고 집단 나치즘을 하는 거예요. 그게 G코드예요. 거기서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F코드를 매겨가지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층간소음, 보복운전, 집단 괴롭힘, 여러 가지 째려보기, 기침하기, 뭐 차량 따라다니고 이런 테러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조현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정신질환 코드를. 그래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국민들 전체를. 그거서부터는 F코드죠. 질병은 G코드, 정신질환 코드는 F코드. 이렇게 매겨서 관리를 해요, 이들이. 그 코드를 올려서 점점 테러를 강하게 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F코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낮추는 방법을 이제 하나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걸 일단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F코드도 낮춰야 되지만 G코드도 낮춰야 되거든요. G코드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몸이 저처럼 클린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픈 데가 없으셔야 되고, 질병이 염증이나 신경계, 염증이 발생하면 신경계 증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게 염증 수치하고 신경계 증상이 있냐 없냐, 혈관 나이가 몇 살이냐, 요걸 따지는 게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서류로 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 수치나 혈관 나이나 신경계 증상이 없어야만이 G코드가 삭제가 돼요. 그것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재심사 준지 요청을 내야만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7년간 이걸 알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 일을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 습득하고, 제가 먼저 다 실행을 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다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겁니다. 예?
전 세계인들을요. 미국이 만든 법안과 학술 때문에 전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